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걸 정치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같은 평범한 시민들이 결정한다면 어떨까요? 좀 놀랍죠? 근데 대한민국이 바로 그 대담한 실험에 나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원자력 발전소의 운명을 결정했던 그 특별한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상황이 이랬어요. 이미 수조 원이 들어간 거의 절반쯤 지어진 원자력 발전소가 떡하니 있는 거죠. 그런데 여론은 완전히 둘로 쪼개진 겁니다. 이걸 멈춰야 한다. 아니다. 계속 가야 한다. 이 거대한 질문에 과연 누가 답을 해야 했을까요? 모든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2017년으로 가볼게요. 이때 신고리 5, 6호기는요. 그냥 단순한 발전소가 아니었어요. 이건 뭐랄까, 대한민국의 에너지 미래, 그리고 안전 문제, 또 경제까지 이 모든 게 충돌하는 거대한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보세요. 양쪽 주장이 정말 팽팽했어요. 한쪽에서는 당장 에너지 안보가 급하다. 이미 들어간 돈이 얼만데 경제를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외쳤고요. 다른 한쪽에선 아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다. 핵폐기물은 어떡할 거냐. 이제는 신재생 에너지로 가야 한다고 맞섰죠. 정말 한치의 양보도 없는 딜레마에 꽉 갇힌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게 그냥 기술적인 문제에서 그친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문제로 번진 거죠. 당시 새로 출범한 정부가 건설 중단을 공약으로 내걸었거든요. 근데 막상 해보려니까 이게 현실의 벽에 딱 부딪힌 겁니다. 공사는 이미 많이 진행됐고 이걸 멈추면 생기는 경제적 부담이 공약을 그냥 밀어붙이기엔 너무 컸던 거죠. 자, 이렇게 끝이 안 보이는 논쟁을 끝내려고 정부가 정말 아무도 예상 못한 카드를 꺼내듭니다. 바로 정치인들이 쥐고 있던 이 결정권을 그냥 내려놓고 그 운명을 시민들 손에 직접 맡겨버리기로 한 거예요. 대단한 결정이었죠. 이 실험의 심장부에는 바로 수기형 여론조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찬성, 반대, 묻는 인기 투표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대심원 재판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범한 시민들이 전문가들 설명 다 듣고 서로 막 치열하게 토론하고 그렇게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는 과정이었던 거죠. 이 과정이요, 정말 정밀하게 설계됐습니다. 한번 보세요. 먼저 1단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1차 조사를 해요. 그리고 2단계, 그중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할 사람들을 딱 뽑습니다. 3단계가 핵심인데 한 달 동안 이분들한테 자료집 주고 온라인 강의 듣게 하고 토론시키면서 말 그대로 원자력 전문가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단계, 최종적으로 2박 3일 동안 합숙하면서 끝장 토론을 벌이고 최종 투표를 하는 거죠. 이 실험의 스케일 한번 느껴보시겠어요? 첫 단추가 바로 이 숫자 2만 6명입니다. 무려 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전화기를 들고 이 역사적인 토론에 첫 발을 뗀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그 2만여 명 중에서 최종적으로 뽑힌 사람이 단 471명. 성별, 나이, 지역 이런 걸 전부 고려해서 선발된 말 그대로 작은 대한민국이었어요.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 우리나라의 미래가 바로 이분들 어깨에 달리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놀랍게도 단 3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7월에 시작해서 10월에 결론이 났으니까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아주 압축적이고 강렬한 민주주의 실험이었던 거죠. 자, 그렇게 한 달간의 대장정이 끝났습니다. 드디어 471명의 시민배심원단이 평결을 내릴 시간이 온 거죠. 모두가 정말 숨을 죽이고 지켜봤는데 발표된 결과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평결, 바로 신고리 5, 6호기에 대한 결론입니다. 결과는 건설, 재개, 그것도 59.5%, 거의 60%에 가까운 압도적인 비율이었어요. 건설 중단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정부 입장에서는 좀 예상 밖의 결과였을 수 있죠. 하지만 정부는 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존중해서 따르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죠. 시민들은 동시에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완전히 반대되는 것 같은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지금 짓고 있는 원전은 계속 짓는 게 맞다. 하지만 앞으로 미래에는 원전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거였어요. 아니, 잠깐만요. 어떻게 같은 사람들이 원전 건설을 계속하라고 투표하면서 동시에 앞으로는 원전을 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게 그냥 단순한 변덕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안에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더 깊은 지혜 같은 게 숨어 있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이 실험의 진짜 핵심을 꿰뚫는 질문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결과 너머에 있는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시민들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부의 공식 보고서는 그냥 무엇을 결정했다는 결과만 딱 보여줬어요. 그런데 학자들은 그게 궁금했던 게 아니죠. 왜 그런 결정이 나왔을까? 이게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데이터를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고 공식 보고서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아주 놀라운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드러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 달 동안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토론했던 게 사람들 생각을 바꾸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원전에 대한 지식은 엄청나게 늘었어요. 다들 전문가 수준이 됐죠. 그런데 그게 원래 가지고 있던 자기 신념을 바꾸게 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재개를 주장하던 사람이 중단으로 가거나 그 반대로 간 경우는 2.3%밖에 안 됐어요. 대부분은 원래 마음이 오락가락하던 사람들이 자기 입장을 정한 거였죠. 그럼 이 모든 과정이 그냥 시간 낭비였을까요? 분석을 해보니까 사람들의 최종 선택을 결정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새로 배운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정치적 이념이었어요. 그러니까 머리로 배운 사실보다 가슴으로 믿는 가치관이 훨씬 더 강력하게 작용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이 실험은 실패한 걸까요? 사람들이 결국 바뀌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실험의 진짜 성공은 설득에 있었던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서 발견됐거든요. 진정한 변화는 사람들이 자신의 결정을 바꾼 데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나와 생각이 다른 상대방을 이해하게 된 바로 그 능력에 있었습니다. 이 과정이 사람들을 개종시키진 못했지만 서로에게 공감하게는 만든 거죠. 이게 바로 연구자들이 발견한 가장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이 그래프가 그 모든 걸 말해줍니다. 토론이 끝나고 나니까요.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상대방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더 잘 이해하게 됐어요. 반대로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던 사람들은 상대방의 경제에 대한 걱정을 더 깊이 공감하게 된 거죠. 내 생각은 안 바뀌었을지 몰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된 겁니다. 무려 88.8%. 이 숫자는 누가 이겼다는 승리의 수치가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게 됐다는 공감의 수치죠. 결국 이 실험은 우리 사회의 정답이 이거라고 알려준 게 아니라 이렇게 갈라지고 분열된 사회가 어떻게 다시 함께 대화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보여준 거였습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가 마주한 정말 어려운 문제들의 해법은요, 하나의 완벽한 정답을 찾는 데 있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보다는 서로 다른 생각들이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질문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나가는 그 과정 자체에 있는 건 아닐까요?